예,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청빈하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안쓰럽다라고 이야기하더니 하루 만에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내가 보수의 적장자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시대착오적인 뉴라이트 극우이지만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자기 당의 후보 교체 공작으로 억울하게 척살당한 오늘의 상황에 같은 정치인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평소 후보님과 이념을 같이 해온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하여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나아가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예, 최소한 평론가. 어제만 하더라도 청빈한 삶을 살았고 20년 이상 꾸준히 당비를 냈고 합법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고 후보 교체 공작에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윤석열 아바타 겸 정광훈 아바타다. 자유통일당과 연대의 극우 빅텐트를 쳐라라고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사실 어제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뭐 주술 해명해라 막 이렇게 한덕수 후보를 막 공격했었거든요.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적이 바뀌니까 이제 공격 포인트도 바뀌는 거죠. 이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선은 회고용 투표가 아니라 미래용 투표고 전망용 투표다. 누가 5년간 국민의 삶을 더 잘 이끌 것인지 나라를 잘 이끌 것인지 그걸 평가받는 그 미래형 게임인데 지금 과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내기로 했던 진보당과 그러면 후보 안 내기로 하면서 연대한 민주당의 정체는 뭐냐? 혹시 이재명 후보가 과거 경기동부연합인가?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면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당의 약점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 자신들도 대받을 수 있는 저렇게 과거형 얘기를 하는 거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두 분 다 과거에 한 분은 민주투사고 한 분은 인권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거친 삶을 살아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오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망형 투표에서 저렇게 꺼내면서 후보가 되자마자 저렇게 입장을 싹 바꿔서 공격하는 게 과연 그게 이번 대선에 부합하는 거지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전표할 거라고 봅니다. 예, 김직 대변인. 오늘 보니까 벌써 그냥 공격이 시작됐어요. 김문수 망언집이라는 것들을 냈던데 자, 너무 비하 표현을 삼가 주시고 어떤 내용을 담은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까지는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을 좀 지지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방송에서도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마치 대변인처럼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다른 분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비정상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마찬가지로 김민석 의원도 지금 이 후보 강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에 와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저희가 이제 검증의 잣대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해왔는데 특히 혐오적인 발언, 차별적인 발언도 많았고 또 이 극단 정치나 폭력 선동을 이루었던 발언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과 사회 갈등에 대한 발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소개하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만 얘기해 보면 일단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올 2월 달에 뭐라고 하셨냐면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김민석 의원께서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쪽하고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빅텐트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자유통일당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김문수 후보께서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전광훈 목사가 키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쏟아내었던 수많은 말
말들, 이 말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망언집이라는 것을 저희가 공개한 것이고요. 예. 저희가 먼저 공개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거는 네, 그렇게 김동원 의원한테 듣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광훈 목사가 저희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데 김문수 후보 못 만나본 지 꽤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재명 망언집을 먼저 공개했었죠,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에 성남시장부터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까지의 이 망언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숱한 이재명 후보의 말바꾸기 사례집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이렇다 하는 그런 얘기가 뭐 한 150페이지 두툼하게 돼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역시 말을 꼭 뭐 실언보다도 아무튼 여기에서 이런 말, 저기에서 저런 말, 그거를 뭐 아주 민첩하다라고 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때그때 위기 상황 또는 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말을 바꿨다. 뭐 보수 대표적인 게 글쎄요, 대한민국의 특정 기업 이름이 들어갑니다만은 삼성그룹의 해체를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회장을 만났을 때는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모든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180도를 넘어서 360도 태도 변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딱 그 사례만 지금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망언집, 김문수 망언집 이게 시중에 화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가 올곧게 살고 어느 누가 그때그때 상황을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뭐 참고로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홍치훈 부의장, 예. 사실 많은 국민들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던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공약집이나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공약집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론 23일 동안 하나 둘씩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인색할 수가 있습니까? 여야 모든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로요. 사실 뭐 민주당은 공약을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뭐 워낙 지금 며칠 동안 국민의힘 이슈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론에 잘 못 나왔던 것도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정책적 준비를 미리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각 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대선 때마다 자료집이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다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후보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뭐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당은 어떤 정책을 이번에 내놓는구나 하는 걸 좀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당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앵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 당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저희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